논문 파일이 있다면 PDF 파일을 첨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담아놓은 자료를 인용과 참고 문헌으로 아웃풋,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고, 이제 레프쉐어라는 기능을 통해서 공동 연구나 이제 다른 사용자들과 좀 공유를 해야 될 경우에는 공유를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혹시 마이크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거나 화면 공유가 좀 깨지는 경우에는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러면 이 네 가지 방식들을 저희 같이 해볼 거예요. 비대면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중간중간마다 이 단계까지 지금 완료가 됐는지 여쭤볼 테니까 꼭 한 번씩 대답해 주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다들 레프웍스 계정이 없다는 전제하에 제가 교육을 진행할 거고요. 신규 사용자의 경우는 이제 계정 생성 URL에 접속해서 학교 인증을 한번 거쳐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성한 레프웍스 계정으로 참고 문헌들을 수집을 할 건데요. 학술DB나 뉴스, 파일 업로드,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까지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가져온 참고 문헌들을 프로젝트와 폴더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관리하는 방법도 좀 안내를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제로 내가 보고서나 논문 쓸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워드나 한글 활용해서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 안내를 드릴 건데요. 우리 학교 학위 논문 작성 기준이 보통 한글이기 때문에 한글 프로그램이랑 연동해서 사용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워드도 사실 방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워드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대신 이제 플랫폼만 바뀌어서 워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로 계정 생성부터 해볼 거예요. 레프웍스 들어가서 이 단계에서 소속기관 통해 로그인이 아니라 우리는 계정 만들기 통해서 계정을 생성할 겁니다. 이제 생성하실 때 우리 학교 학생임이 인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성명.kr, 교직원분들은 smu.ac.kr 메일로 인증을 한번 받으셔야 돼요. 학생들 성명.kr 메일 같은 경우는 오피스 365에서 아웃룩에 수신된 이메일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요. 지금부터는 이제 다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단계별로 한 번씩 진행이 다 됐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접속하실 수 있는 방법이 상단의 메뉴 중에 연구 지원 메뉴 클릭하시고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레프웍스 이용 안내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레프웍스 사용하다 보면 궁금한 부분들이나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럴 때는 사용 안내 다운로드 통해서 개별적인 기능에 대한 질문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리는 우선 여기 옆에 있는 레프웍스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서 소속기관 통해서 로그인하기 아니고 하단에 있는 계정 만들기 선택하시고요. 제가 아까 안내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학번 @ 성명.kr로 저는 한번 임의로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우리 샘물 포털 하위에 있는 오피스 365로 레프웍스에서 메일이 하나 갈 거예요. 인증 메일을 클릭하시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저는 계정을 사전에 생성을 했기 때문에 로그인을 먼저 해놓고 있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이용하던 레프웍스 계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레프웍스 홈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레퍼런스 계정 생성까지 이제 다 완료되시면 한번 채팅에 완료 이런 식으로 문구를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세요? 아, 네. 그 생물 포털 캠퍼스나 생물 포털로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있거든요. 혹시 메일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생물 포털 접속하시고요. 중앙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오피스 365라고 적혀 있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 메뉴 선택하시면 이제 오피스 365에 연결된 아웃룩으로 메일이 수신됩니다. 다들 아웃룩으로 메일 받고 인증 절차 다 완료되셨나요? 완료되신 분들은 채팅으로 간단하게 완료됐다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 되셨어요? 네. 저희 한 2분만 더 있어 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혹시 좀 안 되시는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채팅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완료되셨다고 답변해 주셨으니까 네, 1분만 더 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진행이 원활하지가 않으면 뒷부분은 더 이어가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답변 주신 분처럼 다 됐으면 한번 채팅으로 좀 남겨주세요. 네. 네, 그러면 다들 완료되셨으니까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가 좀 진행이 빠르면 조금 천천히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금 속도 조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이제 계정 생성까지 완료를 했고요. 기존 이용자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생성한 계정에 참고 문헌들을 가지고 올 거예요. 제가 4가지 방법 안내 드릴 건데 가장 중요하고 많이 사용하실 방법이 첫 번째 학술 DB에서 반출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PDF 원문 반입하는 방법, 그리고 뉴스 기사 가져오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 수기 작성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크게 권장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위주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학술 DB. 우리가 도서관 홈페이지나 개별 학술 DB, DB피아나 사이언스 다이렉트 같은 다양한 학술 DB들에서 내가 원하는 논문을 반출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내보내기나 익스포트, 사이트 등의 기능을 통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나중에 참고용으로 좀 보시고요. 제가 실제로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진행하는 시간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는 거랑 DBPR에서 검색한 논문 어떻게 가져오는지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내가 검색하는 자료를 가지고 가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크게 원하는 지금 키워드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감성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검색한 키워드가 포함된 논문들이 쭉 출력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 저는 30개, 지금 1번부터 30번까지 논문이 나와 있는데 이 30개의 논문만 내 레퍼런스 페이지에 넣어 놓으려고 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측에 공유 버튼이 있고요. 공유 버튼 선택하신 다음에 검색 결과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측에 폴더의 항목 있음, 하위에 논문들이 쭉 적혀 있고요. 여기서 폴더 보기를 한번 선택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도서관 검색 자원들 중에 논문 30개를 제가 폴더로 옮겨놨고요. 이 폴더에서 이제 30개의 논문들을 레포스로 보낼 겁니다. 모두 선택을 한번 클릭하시면 30개가 전체 선택이 되고요. 여기서 우측 하단에 반출 서지관리 도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반출이나 내보내기, 익스포트, 사이트 다 유사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DB들에서 검색을 할 때 이런 표현들 반출이나 익스포트, 사이트 내보내기 이런 기능들이 있으면 아 내가 선택한 서지 정보들을 레퍼런스로 가져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출을 선택하면요. 이제 어떤 형식으로 파일을 저장할지 물어봅니다. 우리는 레퍼런스 사용하고 있죠. 쭉 내려보시면 레퍼런스로 직접 내보내기 기능이 있어요. 선택하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새 창이 뜨면서 자동으로 레퍼런스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나 폴더 부분은 좀 무시를 해볼게요. 이따가 추후에 제가 다시 안내를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가져오기 버튼을 선택하면 제가 방금 검색창에서 검색했던 30개의 논문의 서지 정보를 레퍼런스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반입된 폴더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방금 검색했던 감성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문들 30건을 레퍼런스로 가져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 다음부터는 또 다음 스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레퍼런스를 잠깐 종료를 해줄게요. 네, 지금부터는 선생님들 직접 해보시면 되는데 혹시 너무 빠르다 싶으면 채팅 남겨주시면 혹은 놓쳤다 하는 부분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는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중앙에 있는 검색창에서 DB통합 검색을 선택하시면 우리 도서관이 구독하고 있는 전자자원들을 통합해서 검색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저는 감성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실습하시는 분들께서 원하는 주제 분야의 키워드
내가 연구하거나 좀 관심 있는 분야의 키워드들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검색하시면 새 창으로 연결되고요. 그러면 우리 도서관 구독 자원들 중에 이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논문들이 쭉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만약에 지금 관련성 기준으로 30건의 논문이 1페이지에 보이고 있고요. 네, 이 30건의 논문을 내 레퍼런스 페이지에 옮기고 싶다 하시면 공유 버튼, 이제 검색 결과에서 쭉 우측으로 오시면 공유 버튼 있고요. 공유 버튼 선택하고 검색 결과 폴더에 추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폴더에 항목 있음이라는 문구가 뜨면서 폴더를 볼 수가 있는데요. 폴더 보기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검색한 30건의 논문이 이제 이 페이지에 옮겨온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번에는 논문 3개만 한번 옮겨볼 건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논문 선택해서 우측에 있는 반출 서지관리 도구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 서지 정보를 어떤 식으로 반출할 건지 물어보는 페이지가 떠요. 여기서 우리는 레프웍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쭉 내려서 레프웍스로 직접 내보내기 선택하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는 레프웍스라는 프로그램을 쓰지만 레프웍스 외에도 다양한 서지 관리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너 어떤 솔루션으로 정보를 보낼 거야? 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프웍스로 직접 내보내기 선택하고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나 폴더 부분은 지금은 무시하시고 그냥 가져오기 버튼 누르시면 돼요. 가져오기가 완료됐다면 우리가 지금 3개의 다큐먼트를 추가했다라는 문구가 뜰 거고요. 최근 반입된 폴더로 이동하시면 제가 지금 가져온 3개의 논문이 잘 반입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괜찮으세요? 네. 지금 비대면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아니면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네, 괜찮으신 걸로 알고 그러면 이 유사한 검색을 한 번 더 진행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레프웍스로 논문들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 선택해서 어떤 정보들이 들어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선택하시면요. 해당 논문의 제목, 저자, 그리고 태그라고 해서 이 태그가 저자가 부여한 키워드를 여기서 태그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자 키워드, 출판된 날짜, 발행일, 그리고 해당 논문을 볼 수 있는 URL, 이 부분은 지금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해당 논문이 실린 저널의 명칭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인용 문구와 참고 문헌을 작성하기 때문에 주로 서지 정보라고 부르는 해당 정보들을 레프웍스가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DB 통합 검색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DB인 DBpeer에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하단에 학술 DB 아이콘 선택하시고 DBpeer, 국내 DB에서 상단에 있는 DBpeer에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여기서도 동일한 키워드인 감성 인공지능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검색 결과들이 쭉 출력이 된 거 보이실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논문 두 개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 논문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한 논문씩 이제 인용하는 방법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원하는 논문을 선택하시고요. 저희 아까 얘기했었던 인용 버튼이 있네요. 여기서는 인용 기능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이 인용 양식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레퍼스에서 저희 나중에 설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무시하시고 참고 문헌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보시고요. 하단에 보시면 5월, 엔드노트, 레퍼스, 맨딜레이 등등등 적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저희는 레퍼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레퍼스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새 창이 뜨면서 레퍼런스를 가져오는 레퍼스의 창이 뜹니다. 아까처럼 가져오기 버튼 누를게요. 그리고 지금 하나의 다큐먼트가 라이브러리 안으로 잘 들어왔다 문구 떴고요. 최근 반입된 폴더로 이동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DBPR에서 하나의 논문을 제가 선택해서 가져온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이 데이터에서는 저자, 초록, 태그 등등의 자료들이 잘 반입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 개의 논문들을 인용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요. 네, DBPR 개인 회원으로 한번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 후에 3개의 논문 한번 선택해서 내 서재에 담아보겠습니다. 내 서재에 담은 이 3개의 논문을 네, 2개 이상의 논문은 DBPR 개인 회원 로그인을 하고 이용하라고 뜨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고 이제 내가 DBPR 개인 회원 가입을 해야겠다 필요성이 느껴지시면 그때 개인 회원으로 가입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설명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3개의 논문을 DBPR에서 검색해서 내 서재에 담아왔고요. 이 3개의 논문을 레퍼스로 보내고 싶다 하는 경우에 동일합니다. 방식은 선택해서 인용하기 버튼 누르시고요. 아까처럼 5월 밑에 있는 레퍼스 선택해서 내가 검색한 논문들 반입하시면 됩니다. 몇 번 해보니까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마찬가지로 반입한 폴더로 이동해서 내가 지금 가져온 3개의 논문 잘 반입됐는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학술DB에서 반출하는 방법,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는 방법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DBPR에서 반출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를 좀 예시로 들어서 보여드렸어요. 지금 발표 자료에는 사이언스 다이렉트라는 DB에서도 네, 예시를 들어놨는데 방식은 동일합니다. 검색어로 검색을 해서 여기서는 익스포트라는 기능을 사용했죠. 익스포트 버튼 눌러서 Save to Reference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학술DB에서 반출하는 방법 안내를 드렸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지금 괜찮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혹시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PDF 원문 파일을 반입하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보여드리고 지금 PPT 자료로 예시로 보여드리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기만 해주세요. 이제 레퍼스 메뉴들에서 첫 번째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파일을 업로드할 수가 있어요. 파일 업로드를 하면 이렇게 옆에 로딩바가 뜨면서 PDF가 반입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PDF가 파일이 클수록 반입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이 좀 여유 있을 때 사용을 하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반입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DBP아나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했던 논문 중에 하나만 원문을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인간, 음성, 인공지능, 인터랙션에서 표정, 데이터를 통한 사용자 감성, 만족도 예측, 가능성 평가라는 논문을 한번 PDF로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레프웍스로 이동을 하셔서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프웍스 메인 화면에서 추가 버튼, 첫 번째 있는 추가 버튼 클릭하시고 파일 업로드를 클릭하신 후에 제가 지금 이 논문을 다운로드 받았죠. 이 논문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딩바가 돌면서 PDF가 지금 반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이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크기가 작고 한 건이어서 금방 완료가 되었는데요. 이 파일의 크기가 커지고 많아질수록 시간이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PDF 파일만 하나 반입을 했을 뿐인데 이 논문에서 레프웍스가 자동으로 크롤링을 해와서 저자나 초록 정보를 가지고 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시면 이 논문을 원문을 반입했기 때문에 레프웍스 상에서 읽기 버튼 통해서 읽으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지관리 프로그램 통해서 내가 사용할 자료들을 좀 관리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PDF를 반입해서 별도로 이제 뭐 USB나 클라우드에 저장할 필요 없이 레프웍스에 반입해서 이용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뷰어들과 마찬가지로 하이라이트, 중요한 부분들 하이라이트 표시도 할 수 있고요. 부분에 메모를 남겨서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메모를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메모를 선택하고 지금 제가 메모를 남길 부분을 드래그를 하고요. 이 부분을 꼭 이용해야겠다. 라던가 이런 식으로 메모를 남겨두시면 논문 전체를 보실 필요 없이 내가 메모한 부분들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레프웍스에 반입한 PDF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가 검색해서 가져온 자료들에 잠시만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학술DB에서 검색해서 레프웍스로 파일, 서지정보 파일 가져오는 방법, 두 번째로 PDF 원문 반입하는 방법까지 안내를 드렸고요. 세 번째는 Save to 레프웍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뉴스 기사를 자동으로 가져오는 방법 안내 드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PPT 파일로 안내 드리고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추가 버튼을 통해서는 PDF 파일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측으로 쭉 와보시면 레프웍스 도구, 하단에 또 레프웍스 도구가 있어요. 들어가면 첫 번째로 웹페이지에서 레퍼런스 추출, 세이브 투 레프웍스 설치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이브 투 레프웍스를 설정을 하면요. 이렇게 웹페이지의 우측에 보시면 새로운 페이지가 뜨면서 기사와 이제 주로 뉴스 기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능이고요. 기사와 관련된 메타 정보를 자동으로 레프웍스가 추출합니다. 이제 뉴스 기사 같은 웹 자원을 활용하실 때는 인용할 때 검색 일자나 URL 정보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검색 일자나 URL을 수기로 입력할 필요 없이
랩워크스가 메타 정보 자동으로 긁어오기 때문에 이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보여드릴게요. 같이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랩워크스 메인 화면에서요. 우측에 있는 랩워크스 도구 선택하시고 두 번째 있는 랩워크스 도구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그러면 첫 번째에 있는 웹페이지에서 레퍼런스 추출 하단에 Save to 랩워크스 설치하기 눌러주세요. 이 부분을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지금 중앙에 검은색 동그란 박스 부분에 Save to 랩워크스 들어있고요. 이렇게 커서를 움직이면 브라우저 즐겨찾기에 드래그하라는 문구 뜰 거예요. 선택해서 쭉 드래그 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능이 생성된 거고요. 네, 이렇게 하면 완료됩니다. 근데 이제 즐겨찾기 바가 없는 브라우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우측에서 북마크나 북마크 바를 표시하거나 즐겨찾기를 보이게끔 설정을 하신 후에 세이브 투 랩워크스 설치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뉴스 기사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한번 봐야겠죠.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감성인공지능. 저는 이 키워드로 하는데 다들 관심 있으신 키워드로 검색하시고요. 그래서 뉴스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저는 머니투데이 우리 학교 논문이 우리 학교 이야기가 있으니까 우리 학교 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해당 논문을 랩워크스에 서지 정보로 반입을 할 거예요. 들어오신 다음에 세이브 투 랩워크스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세이브 투 랩워크스가 활성화가 되면서 제목과 이제 웹사이트 라스트 업데이티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날짜, URL, 검색 일자 적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게 외국 랩워크스가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국외 신문에 조금 더 적합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 자료들에는 저자가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럴 때는 저자 정보 확인해서 기자 이름 정도는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내려보신 다음에 오늘 검색 일자나 언어나 URL 부분 반입이 잘 된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투 랩워크스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희 세이브 투 랩워크스에서 쭉 다 입력하고 가장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세이브 투 랩워크스 버튼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저장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가져오기 선택을 하시면요. 랩워크스에서 한번 어떻게 반입되었는지 볼게요. 네, 보시면 이 기자가 작성한 기사가 잘 반입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능이 기사 반입할 때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기사 정보들을 인용하실 때도 수기로 작성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랩워크스 기능 통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랩워크스에서 서지 정보를 반입하는 세 가지 방법 안내드렸어요. 첫 번째는 학술 DB들에서 내보내기나 사이트 인용 기능 통해서 가져오는 방법. 두 번째는 PDF 원문 다운로드 받아서 반입하는 방법. 세 번째로 Save to Reference라는 기능을 통해서 뉴스 기사들을 어떻게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들 여기까지 다 괜찮으세요? 아니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수기 작성 부분인데요. 너무 고전 자료거나 온라인에서 아직 서술 정보가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은 자료들을 혹시 이용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방법을 사실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있는 정보들을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 랩폭스의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기로 작성하실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를 선택하시고요. 하단에 새로운 레퍼런스 직접 입력 버튼을 누르신 후에 직접 정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옆에 보시면 제목이나 ISSN, DOI라는 정보들 옆에는 이 번개 모양 아이콘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이 표현들이 낯서실 수 있어서 한 번만 좀 언급을 하자면 ISSN은요. 저널에 부여되는 고유한 식별자입니다. 책에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ISBN이라는 번호가 부여가 되고요. ISSN은 중간에 시리얼이에요. 그래서 전기 간행물, 잡지들, 학술 잡지들에 부여되는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DOI는 온라인으로 퍼블리시되는 논문 개별 하나하나마다에 이제 부여되는 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은 유니크한 그러니까 사람에게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개별 논문에도 부여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요. 가장 마지막 부분에 새로운 레퍼런스 직접 입력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목이나 ISSN, DOI 적어서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시리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제 저널을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번개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 하단에 관련된 자료들이 쭉 있을 거예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자료가 있다 하시는 경우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나머지 정보들이 반입이 되고요. 내가 원하는 자료들이 없다 하실 때는 그냥 수기로 입력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프로젝트나 폴더 생성하는 부분들 안내 드리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검색한 자료들을 검색해서 반입해온 자료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프로젝트와 폴더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프로젝트 하위에 폴더 그리고 그 하위에 여러 폴더들을 넣어서 체계적으로 좀 자료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저라면 이제 학부생 기준으로 개별 과목을 가장 상위의 프로젝트로 놓을 것 같고요. 국부에서 네, 그 하위에 주제별 학습 자료 그리고 더 그 하위에는 이제 주차별 자료들을 잠시만요. 네, 주차별 학습 자료들을 이제 입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제가 직접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지금 저는 공간 정보와 자료 분석이라는 하나의 가장 큰 상위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서 이 프로젝트 하위에 여러 폴더들을 이제 넣어놨어요. 가장 큰 프로젝트 아마 지금 기본값으로는 My Reference라는 프로젝트가 설정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거기서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하단에 프로젝트 관리가 있을 거고요. 프로젝트 관리를 누르신 다음에 새 프로젝트를 작성해서 각각의 프로젝트를 하나씩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포츠 콘텐츠 등론이나 사과 표현, 공간 정보와 자료 분석처럼 각각의 수업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놨고요.
이 개별적인 프로젝트 하위에 공간정보라는 하나의 폴더를 만들었어요. 공간정보 그리고 스마트 시티와 같은 개별 키워드로 폴더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랩웍스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저는 지금 스포츠 콘텐츠 특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은 아마 마이 레퍼런스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화살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프로젝트 관리 들어가시면요. 새 프로젝트를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 예를 들면 도서관 교육이라는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도서관 교육 폴더로 프로젝트로 접속을 하시면 아까 제 눈에 보였던 레퍼런스들이 모두 사라진 거 보이실 거예요. 각각의 레퍼런스는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개별 프로젝트로 별도의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오면 모든 레퍼런스들이 사라진 걸 보실 겁니다. 근데 그 정보들이 아예 사라진 게 아니라요. 제가 다시 프로젝트를 바꿔주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으로 나누는 것도 좋고요. 논문을 쓰고 계시는 분이라면 내가 쓰려고 하는 논문의 주제 분야별로 좀 크게 나눠서 이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도서관 교육이라는 큰 프로젝트 하위에 폴더를 생성을 해볼게요. 폴더 부분 보시면 이제 좌측에서 가장 아래에서 세 번째 보시면 내 폴더 있습니다. 여기서 폴더 추가 한번 해볼게요. 도서관 교육에서 저는 랩웍스 교육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어서 폴더 추가 한번 더 해서 인용 정보 교육을 또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폴더 안에 개별 레퍼런스들을 넣어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레퍼런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한번 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은 제가 스킵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폴더 공유는 말 그대로 내가 만든 폴더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폴더 공유 누르시면 자동으로 URL이 생성되기 때문에 해당 URL을 이제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과 공유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문헌 리스트 생성과 인용 참고 문헌 리스트 간편하게 만들기 부분은 뒤에서 실제로 프로그램 활용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 지금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랩웍스 계정을 만들어서 내가 만든 계정 안에 자료들을 어떻게 반입해 오는지 그리고 프로젝트와 폴더를 활용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까지 안내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자료 작성 시에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PPT로 보여드리고 실제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저희 아까 랩웍스 도구에서 랩웍스 도구로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네, 랩웍스 도구에서 첫 번째는 세이브 투 랩웍스 설치를 했었는데 쭉 내려보시면 문선의 레퍼런스 인용 작업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구글 닥스, 한글 이렇게 3개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저는 한글 기준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워드 사용하실 분들은 이제 여기 있는 설명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의 경우에는 한글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RCM 한글을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모르겠거나 조금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채팅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랩웍스 도구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있는 랩웍스 도구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논문에 레퍼런스 추가 기능을 사용하세요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워드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워드 2016 이상인 경우에는 RCM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하고요. 그것보다 하위 버전일 경우는 Write and Cite라는 기능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한글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은 윈도우 7이나 10 운영 체제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한글 2014, 18, 20 버전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운로드 설치하겠습니다. 지금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설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여서 로그인을 먼저 해놓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레퍼런스 사이테이션 매니저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되고 나면요. 이렇게 기존 계정과 연결되어서 새로운 한글 파일을 열어줍니다. 여기까지 되시면 그 다음에 제가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 되시면 됐다고, 완료됐다고 한번 채팅 남겨주세요. 혹시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저희 1분 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료되셨으면 이어서 진행할게요. 보시면 지금 레퍼런스 사이테이션 매니저가 한글 창을 새로 띄운 상태에서 실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저는 하나도 논문이 나오지 않고 있죠. 왜냐면 이 보기 메뉴 선택해 보시면 제 프로젝트는 지금 프로젝트 안에 아무 논문도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논문이 있는 프로젝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업데이트를 해주면 제가 레퍼런스 계정에 넣어놨던 논문들 쭉 출력되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보고서를 쓰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뭐뭐 했다. 나는 앞에 제가 어떤 논문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 논문을 인용했다는 인용구를 넣어줄 건데요. 지금 해당 논문을 인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하고 인용 삽입을 눌러주시면요. 지금 자동으로 제가 수기를 입력하지 않았는데 꺽쇠 안에 자동으로 인용구가 생긴 거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보기 메뉴를 선택하시면요. 참고 문헌이 지금 끄기 상태로 되어 있어요. 요 끄기로 디폴트가 되어 있는 이유는 참고 문헌을 계속 업데이트하다 보면 문서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디폴트 값이 끄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용하실 때도 끄기 상태로 이용을 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논문이 다 완성되고 나면 켜기로 바꿔주시면 내가 인용한 논문 레퍼런스 또한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인용과 참고 문헌을 동시에 자동으로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어떤 문장 중간에도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앞에 쭉 인용 문구를 입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또 한 번, 이번엔 두 개의 논문 한번 선택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두 개의 논문을 인용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넣어주시면 논문이 자동으로 삽입된 거 보이실 거고요. 레퍼런스 또한 자동으로 입력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누름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름틀을 지우지 않는 이상은 제가 아무리 백스페이스 버튼을 눌러서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레퍼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이 수기로 입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들을 줄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금 RCM 한글과 연동해서 사용하는 방법 안내를 드렸고요.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파일을 종료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네, 저장한 한글 파일을 열어서 레퍼스와 연결하시면 안 되고요. 빈 문서,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문서에서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해당 파일을 가져오신 후에 레퍼스와 연동을 시키셔야 오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저장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 파일을 바로 열지 말고 빈 문서 통해서 불러오기를 해서 사용하자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자명이나 이제 이런 스타일 부분은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논문은 URL이 기재가 돼 있는데 두 번째 논문들은 기재가 안 돼 있죠. 요런 인용 부분, 인용구를 정확하게 스타일을 맞춰주는 작업은 이 RCM 프로그램에서는 진행을 하실 수가 없고요. 우리 웹에서 계속 진행했던 랩웍스 메뉴 들어와서 개별적으로 수기로 좀 맞춰주셔야 되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인용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제가 작성해 놓은 APA 칠판 기준으로 사용하시면 인용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세 번째 교육을 진행했고요. 어제 그제 진행한 첫 번째, 두 번째 교육들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DB 이용하시거나 특히 레퍼스 이용하다가 모르는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4층 참고정관실이나 메일로 연락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교육을 진행하고 나면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 교육을 조금 어떻게 더 보완할까 이런 내용들을 좀 받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잠시만요. 네. 만족도 조사 참가까지 좀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면으로 들으시는 선생님께서는 QR코드를 보여드릴게요. 네,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하시면 교육 완료된 거니까 네, 동료 교육 나가기 버튼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다들 교육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